도널드 트럼프는 방금 연방당국이 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감독하는 판사는 그의 법적 주장을 기각한 것에 그치지 않고 법률 전문가들이 전직 대통령에게 내려진 가장 신랄한 사법 의견 중 하나로 평가할 정도로 신랄한 판결문에서 체계적으로 그의 주장들을 분쇄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재정적 재앙을 촉발시켰을까요? 트럼프의 변호인단이 직접 긴급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산 압류가 위헌이며 사기 유죄 판결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고 그에게 지불을 강제하는 것이 그의 사업 제국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의 답변은 그들의 주장을 경솔하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원의 공정성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더 많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 보시죠. 이것은 단순히 부동산 재벌이 몇몇 부동산을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트럼프 조직의 핵심 자산들이 체계적으로 해체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맨해튼의 스카이라인과 트럼프의 정체성을 주정해온 건물들이 이제 거액의 민사 사기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목록화되고 평가되고 압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셨으면 좋겠지만 연방당국이 트럼프 타워에 쇠사슬을 걸기 시작하고 40월 스트리트 앞에 이삿짐 트럭이 대기하게 되면 법적 책임의 현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50년 넘게 쌓아온 트럼프 제국이 그의 경영 천재성의 증거로 과시되던 것이 단지 그가 모든 것의 가치에 대해 거짓말을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트럼프, 그의 성인 자녀들, 그리고 트럼프 조직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민사 사기 소송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년 동안 제임스는 트럼프가 대출과 보험을 받을 때는 부동산 가치를 체계적으로 부풀렸지만 세금을 낼 때가 되면 같은 자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는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소한 불일치가 아닙니다.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의 펜트하우스가 실제 크기의 거의 3배라고 주장했고 마라라고를 5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그 일부에 불과했으며 그의 전체 포트폴리오에 걸쳐 부동산 평가를 조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말에 재판에 회부되었고 앵고론 판사는 트럼프가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기에 가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2024년 2월 판사는 이자를 포함하여 4억 5천만 달러 이상의 판결을 내렸고 사기적 수단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트럼프는 즉시 항소했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뉴욕법에 따르면 항소 중에 판결 집행을 중지하려면 총액과 이자를 충당하는 보증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트럼프가 압류 절차의 시작을 막기 위해 약 5억 달러의 현금이나 담보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 3월 볼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30개 이상의 보험회사에 연락했지만 트럼프의 부동산을 담보로 그렇게 큰 보증금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곳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왜일까요? 트럼프 사기 사건 자체가 그의 부동산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고 어떤 진지한 금융기관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잠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산 압류는 전직 대통령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말하는 돈을 가진 억만장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모든 법적 선택지를 소진했을 때, 법원이 그 사람이 막대한 금액을 빚지고 있다고 판결했을 때, 그리고 그가 지불할 수 없거나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트럼프가 수십 년간 갖고 온 이미지와 대조되는 그의 실제 재정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워집니다. CBS 뉴스와 CNN의 법도 기자들을 포함한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자산 압류 절차가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뉴욕주 변호사들이 연방 공무원들과 법원이 임명한 관제인들과 함께 법원 명령을 들고 트럼프의 부동산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오랫동안 가장 귀중한 자산 중 하나로 홍보해온 맨해튼의 역사적인 마천루인 40월 스트리트에서는 공무원들이 자산을 목록화하고 통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문서를 가지고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웨스트체스터에 있는 트럼프의 광활한 부동산인 세븐스프링스에서는 법원이 고용한 감정인들이 공식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접근 권한을 얻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트럼프 브랜드와 동의어였던 5번가의 화려한 금색 마천루인 트럼프 타워조차도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부동산이 어떻게 청산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법률 공무원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의 법률팀은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긴급 청원서를 제출하며 부동산 압류가 트럼프뿐만 아니라 이 건물들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 기업 및 직원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절차가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레티샤 제임스가 트럼프를 추적하겠다고 공약하며 공직에 출마했고 지금은 그 정치적 복수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트럼프의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혼란의 그림을 그렸고 강제 자산 매각이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무고한 제3자를 해치며 위헌적인 수용에 해당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판사는 이 중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률 분석가들이 절대적으로 파괴적이라고 묘사한 이번 주 발행된 서면 판결에서 앵고론 판사는 트럼프의 주장 각각을 다루고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CNN의 법률 분석가 제프리 투비는 전체 판결을 검토한 후 판사의 언어가 사법 판결치고는 비정상적으로 직설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긴 재판 후에 사기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선언되었으며 변론을 제시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이미 지속적이고 명백하며 계산된 것으로 판단한 행위에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특히 트럼프의 돌이킬 수 없는 손해 주장을 지적하며 그 손해가 완전히 자초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가 자산을 압류당하고 싶지 않았다면 애초에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집행을 중지하는 데 필요한 보증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법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더욱 신랄해졌습니다. 판사는 정치적 동기 주장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뉴욕의 전체 사법 시스템이 검찰총장부터 법원까지 조율된 정치적 박해에 연루되어 있다는 트럼프의 제안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트럼프가 모든 절차적 보장을 받았고 사기의 증거가 압도적이었으며 이것이 법적이 아니라 정치적이라고 가장하는 것은 법원이 트럼프의 법률팀으로부터 예상했던 바로 그 종류의 악의적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SNBC의 법조 특파원에 따르면 판사는 본질적으로 트럼프가 항소 절차를 무기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무기한 연기하기 위해 절차적 술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트럼프가 심각한 법적 결과에 직면했을 때 지연하고 부인하고 회피하려는 시도를 우리가 목격한 첫 번째 사례는 아닙니다. 매 단계마다 싸우고 박해를 주장하고 사법 권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이 패턴은 그의 모든 법적 문제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트럼프가 기밀문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만 생각해보세요. 몇 달 동안 그는 문서가 자신의 것이고 마음으로 기밀을 해제했으며 국립기록보관소가 그것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환장에 맞서 싸우고 법원 명령을 무시했으며 FBI가 수색영장을 집행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소된 후에도 모든 것이 정치적 마녀 사냥이며 전직 대통령들은 원하는 문서를 보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 고발과 실제 투옥 가능성이 필요했고 그제야 주장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해서 아마도 내가 한 것이 기술적으로 합법적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그렇게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다음 1월 6일 조사에 대한 그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특권이 증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기록보관소가 하원위원회에 문서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인들이 소환장을 거부하도록 장려했습니다. 형사 고발이 나왔을 때 대통령 면책특권이 재임 중 한 모든 일을 보호한다고 주장했으며 그것이 얼마나 불법적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전략은 항상 같았습니다. 지연하고 항소하고 전체 절차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실제 결과에 직면하기 전에 무언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진 캐롤의 명예훼손 소송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잊지 맙시다. 책임이 있다고 선언되고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로 직접 돌아가 캐롤을 다시 명예훼손했고 이는 또 다른 소송과 또 다른 거액의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이 항소 보류 중 보증금을 제시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 역시 과도하고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되었으며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맞서 싸웠습니다. 패턴은 동일했습니다. 행위를 저지르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절차를 공격하고 법정에서 지고 박해를 주장하고 지불을 거부하고 가능한 모든 절차적 분쟁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정치 이전의 사업에서도 트럼프는 정확히 이러한 행동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부동산에서 일한 계약업체들은 작업을 완료하고 청구서를 제출한 후 훨씬 적은 금액의 합의 제한을 받거나 지불을 완전히 거부당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트럼프의 변호사 군단이 사건을 수년간 끌며 작은 회사들을 법률 비용으로 익사시켜 그들이 푼돈을 받아들이거나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했습니다. 전략은 항상 그에게 맞서 싸우는 것을 단순히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비싸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무제한의 자원을 가진 공공검사 및 검찰총장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대방이 굴복하도록 협박당할 수 없을 때 어떤 느낌인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사가 정확히 무엇을 말했기에 이 판결이 그토록 파괴적인 것일까요? 법률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든 주요 섹션들을 분석해 봅시다. 판결문 전체를 검토한 기자들에 따르면 판사의 트럼프 주장 파괴는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 주장을 다루었습니다.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항소 결정 전에 자산 매각을 강제하는 것이 트럼프가 결국 항소에서 이기게 되면 복구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뉴욕의 보증금 요건이 정확히 이러한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항소에 타당성이 있다고 믿었다면 보증금을 제시함으로써 자산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요건이 불공정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위험을 평가하는 금융기관들이 트럼프의 자산이 그가 주장하는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믿지 않거나 그의 항소가 성공할 좋은 기회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여기 핵심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판사는 트럼프 입장의 깊은 아이러니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은행과 보험사에게 자산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부풀렸기 때문에 사기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같은 자산들이 너무나 귀중해서 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강요당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자산을 보증금 담보로 사용하려고 시도했을 때 아무도 그의 신고된 평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그의 사기에 대한 시장의 편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의 부동산이 그가 항상 주장한 만큼 정말로 가치가 있었다면 보증금을 얻는 것은 간단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의 적법 절차 주장을 다루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은 항소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뉴욕의 보증금 요건이 적법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다고 지적하며 이 주장을 파괴했습니다. 트럼프는 원하는 만큼 항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요건은 단지 그가 항소에서 지면 판결을 이행할 수 있는 자산이 실제로 있음을 보장할 뿐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피고들은 항소 절차 중에 자산을 소진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이 절차가 이미 수없이 비준되었으며 트럼프가 적법 절차가 요구하는 정확한 절차를 받고 있으며 더 많지도 적지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정치적 동기 주장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판사의 언어는 특히 신랄해졌습니다. 판결을 검토한 법률 분석가들에 따르면 그는 법적 책임에 직면할 때마다 정치적 박해를 주장하는 트럼프의 패턴이 지루해졌고 어떤 사법 절차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썼습니다. 그는 검찰총장 제임스가 증거에 기반하여 사건을 제시했고 트럼프가 대리인과 함께 완전한 재판을 받았으며 증인을 신문하고 자신의 증거를 제시했으며 법원의 결론이 정치가 아닌 이러한 요소들에 기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그 반대를 제안하는 것이 단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이며 법원은 그러한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할 권리와 책임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법률팀을 극도로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기본 사기 판결에 대한 항소를 계속해야 하지만 이 항소는 이제 트럼프의 자산이 바로 그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압류되는 동안 진행됩니다. 보증금이나 성공적인 중지명령 없이 지나가는 매일이 부동산이 평가되고 유치권이 등록되고 잠재적 매각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는 또 하나의 날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어떻게든 보증금을 확보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이는 시장이 이미 거부한 트럼프의 자산을 담보로 받아들이도록 금융기관을 설득하거나 트럼프가 수십 년간 억만장자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소유하고 있지 않은 거의 5억 달러의 유동자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모든 법적 경로가 이미 시도되고 거부되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팀은 이미 긴급 구제를 위해 항소법원에 접근했습니다. 거부되었습니다. 이미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거부되었습니다. 헌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법적 주장이 바닥나고 법원이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선언했고 당신이 막대한 금액을 빚지고 있으며 지불할 수 없거나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자산이 압류된다는 단순한 현실만 남습니다. 이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민사소송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법률 분석가들은 이 판결과 자산 압류 절차가 트럼프의 법적 문제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나타낸다고 지적합니다. FBI 전 법률 고문이자 수많은 고위급 형사소송의 베테랑인 앤드류 와이스만은 MSNBC에 출연하여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어야 할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뛰어난 사업가이자 억만장자로서의 트럼프의 전체 페르소나가 법적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수십 년 동안 트럼프는 자신이 수십억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사용하여 대출과 거래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가라는 것을 기반으로 정치적 정체성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법원은 그 많은 것이 사기였다고 판단했고 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법원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지 법적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핵심 정체성의 폭로입니다. 전 연방 검사이자 CNN 법률 분석가인 일리 호닉은 판사의 판결이 내용뿐만 아니라 어조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판사들이 중립적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서면 판결에서 피고에게 모든 의심의 이익을 주려고 하며 특히 저명한 정치 인물을 다룰 때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가 이 판결에 포함된 것과 같이 직설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악의적이고 법원을 모욕하는 것으로 지적하는 것은 사법 의견에서 드문 수준의 좌절과 경멸을 나타냅니다. 이는 법원이 트럼프가 선의의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법률 시스템을 조작과 지연을 위한 또 다른 무대로 보는 사람이라고 결론지었음을 시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